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 약점 진단원 강좌 9편으로 URL과 XML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안 약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신뢰되지 않은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그리고 XML 삽입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너무 쉽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웹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URL을 받아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XML 데이터를 받아서 파싱하기도 하며 XML 데이터 안에서 특정 값을 찾기 위해 XPath나 XQL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입력 값을 검증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URL을 그대로 리다이렉트하면 피싱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XML 파서가 외부 엔티티를 허용하면 서버 내부 파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XPath나 XQL을 문자열 결합으로 만들면 인증 우회나 데이터 무단 조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외부 URL은 믿지 않는다. 외부 XML도 믿지 않는다. 외부 입력 값으로 지뢰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이번 강의에서는 각 약점의 정의, 위험성,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 그리고 보안 약점 진단원이 실제 코드 리뷰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다루는 3가지 약점은 구현 단계 보안 약점 중 보안 기능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안 기능 유형은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부적절하게 구현했을 때 발생하는 약점 그룹입니다. 전체 구현 단계 보안 약점은 49개이고 그중 보안 기능 유형은 16개입니다. 이번 9편에서는 그중 11번, 11번, 9번에 해당하는 약점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신뢰되지 않은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URL로 검증 없이 리다이렉트하는 문제입니다. 공격자는 정상 사이트 주소처럼 보이는 링크를 만들고 실제로는 피싱 사이트나 악성 사이트로 사용자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입니다. 줄여서 XXC라고 부릅니다. XML 파서가 외부 엔티티나 DTD를 허용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공격자가 조작한 XML을 통해 서버 내부 파일을 읽거나 서버가 내부망으로 요청을 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XML 삽입입니다. XPath나 XQL을 만들 때 외부 입력 값을 문자열로 직접 이어붙이면 발생합니다. SQL 삽입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입력값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지리문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편도 앞선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정의, 위험성, 취약 코드, 안전 코드, 진단 포인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바와 파이썬 예제를 함께 보면서 언어가 달라도 핵심 보안 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신뢰되지 않은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입니다. 보통 Open Redirect, 즉 Open Redirect라고도 부릅니다. 이 약점은 외부에서 입력된 URL을 검증하지 않고 리다이렉트에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기 전에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었다면 로그인 성공 후 원래 보던 페이지로 다시 보내주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Next URL Redirect 같은 파라미터에 이동할 주소가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Dashboard, Profile, Home 같은 내부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이 값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레디렉 처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격자는 이 파라미터에 외부 피싱 사이트 주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링크의 앞부분이 정상 사이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클릭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 사이트를 거쳐 공격자가 지정한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공격이 위험한 이유는 사용자가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낯선 주소가 아니라 정상 사이트 주소를 포함한 링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로그인 후 리다이렉트 기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공격자는 사용자를 정상 로그인 페이지로 유도한 뒤 로그인 성공 후 가짜 페이지로 이동시키고 다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력값이 리다이렉트 URL로 직접 사용되는가? 외부 도메인이 포함된 URL을 허용하는가? 서버 측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하는가? 상대 URL만 허용하는가? 안전한 방식은 리다이렉트 가능한 URL을 서버 측에서 고정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 프로파일, 홈만 허용하고 그 외 값이 들어오면 기본 페이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또는 절대 URL, 즉 도메인이 포함된 전체 URL은 막고 서비스 내부의 상대 URL만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보내온 URL을 그대로 믿지 말고 서버가 허용한 목적지로만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뢰되지 않은 URL 자동 접속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취약 코드입니다. request, get 파라미터로 URL 값을 가져오고 response, send redirect에 그대로 넣습니다. 이 코드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로 보내주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안 관점에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URL 값에 외부 사이트 주소가 들어와도 그대로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파이썬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flask에서 request, args, get로 next 값을 가져오고 redirect 함수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검증 과정이 없으므로 외부 도메인으로 리다이렉트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바의 안전한 코드에서는 allowed라는 허용 목록을 둡니다. dashboard, profile, home처럼 서버가 허용한 내부 경로만 리다이렉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낸 URL 값이 이 목록에 있으면 이동시키고 없으면 홈 같은 기본 페이지로 이동시킵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도 비슷합니다. allowed 목록을 만들고 URL parser를 이용해 URL 구조를 확인합니다. 만약 네트워크 값이 있다면, 즉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부 URL로 판단하고 차단합니다. 또한 허용 목록에 없는 URL이면 기본 페이지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특정 악성 사이트만 막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면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서버가 미리 정한 경로만 허용합니다. 이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진단할 때는 redirect, send redirect, forward, location 헤더 설정 같은 코드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request parameter, query string, form input처럼 외부 입력에서 온 값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URL 자동 접속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리다이렉트 URL은 서버 측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 외부 도메인이 포함된 URL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용자 입력 값을 리다이렉트 목적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약점은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입니다. 보통 XXE라고 부릅니다. XXE는 XML External Entity의 약자입니다. XML 파서가 외부 엔티티를 처리하도록 허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먼저 XML 외부 엔티티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XML 문서 안에는 DTD라는 문서 타입 정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DTD 안에서 특정 이름을 가진 엔티티를 정의하고 그 엔티티가 외부 파일이나 외부 URL을 참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용도에서는 XML 문서 구조를 정의하거나 반복되는 값을 재사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XML 안에 서버 내부 파일을 참조하는 외부 엔티티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서가 이 외부 엔티티를 처리하면 서버 내부 파일의 내용이 XML 응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URL을 엔티티로 선언하면 서버가 그 URL로 요청을 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SSRF, 즉 서버 사이드 요청 위조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XXE가 위험한 이유는 공격 대상이 사용자 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 내부라는 점입니다. 서버 내부 파일이 노출될 수 있고 내부망 주소로 요청이 나갈 수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큰 XML 구조를 통해 서비스 거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XML 파서는 과거의 기본 설정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외부 엔티티 처리를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XML 파서에서 외부 엔티티 처리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DTD, 즉 DOCTIP 처리 자체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외부 입력 데이터 형식으로 XML 대신 JSON 같은 더 단순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은 XML 파싱 코드가 보이면 반드시 파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XML을 파싱한다는 사실만으로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 엔티티와 DTD를 차단하는 설정이 없다면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XXE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에서는 Document Builder Factory를 생성한 뒤 별도 보안 설정 없이 Document Builder를 만들고 XML을 파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XML 파싱 코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 엔티티와 DTD 처리를 막는 설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격자가 조작된 XML을 전달하고 파서가 외부 엔티티를 해석하면 서버 내부 리소스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예제에서는 XML, Array, Elementary를 사용합니다. 파이썬의 XML 처리 라이브러리도 외부에서 들어온 XML을 다룰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LXML 같은 강력한 XML 파서는 설정에 따라 외부 엔티티 처리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를 보면 핵심은 파서 설정입니다. Document Builder Factory에서 DTD 선언을 금지하고 보안 처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즉, XML을 파싱하기 전에 위험한 기능을 꺼두는 것입니다. 파이썬에서는 Diffused XM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Diffused XML은 XML 관련 공격, 특히 XXE나 DTD 기반 공격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외부에서 받은 XML을 처리해야 한다면 기본 XML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쓰기보다 Diffused XML 사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단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XML 파서 생성 코드가 있는가? Document Builder Factory, SX Parser Factory, XML Input Factory, LXML Element Tree 같은 XML 처리 코드가 있는가? 외부 엔티티 처리를 비활성화했는가? DTD 처리를 비활성화했는가? 외부에서 전달된 XML을 그대로 파싱하는가? XXE 방어는 복잡한 로직보다 설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설정이 빠지면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XXE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부 XML은 신뢰하지 않는다. 파서에서 외부 엔티티와 DTD 처리를 비활성화한다. 파이썬에서는 Diffused XML 같은 안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세 번째 약점은 XML 삽입입니다. XML 삽입은 XPath나 XQuery 지리문을 동적으로 생성할 때 외부 입력값을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약점은 SQL 삽입과 원리가 매우 비슷합니다. SQL 삽입에서는 사용자 입력값이 SQL 쿼리 구조를 바꿉니다. XML 삽입에서는 사용자 입력값이 XPath나 XQuery의 구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XML 기반 사용자 저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XML 문서에서 찾기 위해 XP8를 사용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비밀번호가 XML 데이터 안의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XPath 문자열을 만들 때 사용자 입력값을 그대로 이어붙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격자는 특수한 조건식을 입력해서 인증 조건이 항상 참이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도 로그인에 성공하거나 원래 접근하면 안 되는 XML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XML 삽입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 조회를 넘어서 데이터 구조와 질의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XML 기반 사용자 저장소, LDAP 연동, EXISTDB 같은 XM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방어 방법은 SQL 삽입과 비슷합니다. 첫째, XPath나 XQuery도 인자화해야 합니다. 입력값을 질의 문자열에 직접 붙이지 말고 파라미터로 바인딩해야 합니다. 둘째, 입력값에서 특수 문자를 escape해야 합니다. 헛따옴표, 큰 따옴표, 꺽쇠 괄호, 슬래시, 역슬래시 같은 문자가 질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화이트리스트 기반 입력값 검증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은 영문자, 숫자, 일부 허용 문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인자화입니다. 즉, 입력값이 지리문의 일부가 아니라 데이터 값으로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XML 삽입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는 사용자 입력값 user와 pwd를 받아서 XPath 문자열에 직접 이어붙입니다. 이 구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user나 pwd 값에 특수한 조건식이 들어가면 원래 의도했던 인증 조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LXML에서 XP8를 사용할 때 f스트링으로 user와 pwd 값을 직접 넣어 지리문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값이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XPath 문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식은 인자화된 XP8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바의 안전한 코드에서는 XPath expression을 만들고 입력값을 변수로 바인딩합니다.
즉 남해과 PWD를 질의 문자열에 직접 붙이지 않고 별도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XPath 쿼리 안에서는 남해과 PWD를 변수로 두고 실제 유저와 PWD 값은 바인딩 값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값 안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질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입력값은 어디까지나 비교할 값으로 처리되고 XPath 문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진단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문자열 결합입니다. XPath나 Xquery를 만들 때 더하기 연산자, 문자열 포매팅, Fstring, 템플릿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request parameter나 form input 같은 외부 입력값이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외부 입력값이 XPath 문자열에 직접 들어간다면 XML 삽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코드는 인자화, 변수 바인딩, 화이트리스트 검증, 특수문자 escape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XML 삽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XPath도 SQL처럼 인자화해야 한다. 문자열 결합으로 질의를 만들면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외부 입력값은 질의 구조가 아니라 파라미터로 전달해야 한다. 이제 이번 편에서 다룬 세 가지 약점을 코드 리뷰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URL 자동 접속입니다. 리다이렉트 URL을 서버 측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URL을 그대로 redirect, send redirect, location 헤더에 넣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또한 상대 URL만 허용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도메인이 포함된 절대 URL을 허용하면 외부 피싱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목적지가 사용자 입력으로 결정되는가? 외부 도메인이 포함된 URL을 허용하는가? 허용 목록이 서버 측에 존재하는가? 허용되지 않은 값이 들어왔을 때 안전한 기본 페이지로 이동하는가? 두 번째, XX입니다. XML 파서에서 외부 엔티티 참조를 비활성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DTD 처리를 비활성화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XML을 파싱하는가? XML 파서 보안 설정이 있는가? doctp 처리를 막고 있는가? 외부 엔티티 처리를 막고 있는가? 파이썬이라면 diffused XML 같은 안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가? 세 번째, XML 삽입입니다. XPath나 Xquery의 외부 입력값을 그대로 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열 결합으로 XP8를 만들고 있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XPath나 Xquery를 문자열 결합으로 생성하는가? 그 문자열 안에 사용자 입력값이 포함되는가? 인자와 XPath나 변수 바인딩을 사용하는가? 입력값 검증과 특수문자 처리가 적용되어 있는가? 코드 리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함수 이름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입력값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떤 검증을 거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 편의 세 가지 약점은 모두 외부 입력값을 신뢰했을 때 발생합니다. URL은 이동 위치가 되고 XML은 파서의 처리 대상이 되고 XPath 입력값은 질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데이터가 보안상 중요한 동작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검증과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URL과 XML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보안 약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되지 않은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입니다. 핵심은 리다이렉트 URL을 사용자 입력값으로 직접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버 측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하고 외부 도메인이 포함된 URL은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XX입니다. 핵심은 XML 파서에서 외부 엔티티와 DTD 처리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받은 XML은 신뢰하지 말고 안전한 파서 설정이나 안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XML 삽입입니다. 핵심은 XPath와 Xquery를 문자열 결합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SQL처럼 XPath도 인자화하고 입력값은 질의 구조가 아니라 파라미터로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RL은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XML은 외부 엔티티를 비활성화하고 XPath는 인자화한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약점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입력값이 보안상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력값이 리다이렉트 주소가 되는가? 사용자 XML이 서버 파서에 그대로 들어가는가? 사용자 입력값이 XPath 질의 구조를 바꾸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실제 코드 리뷰에서 취약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편에서는 입력 데이터 검증과 관련된 또 다른 약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LDAP 삽입,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 그리고 서버 사이드 요청 위조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